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울입니다. 자, 오늘은 7월 14일 금요 경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야간 경마와 노을 경마가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은 제주 1경주가 14시에 발주합니다. 오후 2시죠. 오후 2시에 발주하고 부산 1경주는 15시 40분에 오후 3시 40분에 첫 경주가 발주가 됩니다. 부산 경마만 하실 분들은 15시경에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제주 경마부터 하실 분들은 13시 한 30분까지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잘 판단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주말에 또 이 비가 많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장마전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러는데 많은 양의 비를 품고 있는 그러한 장마전선 때라 그래요. 그 전선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전장은 일단 주로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좀 살펴야 되겠죠. 자, 부산 7개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경주 2세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 이세마 경주입니다. 추천 경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1경주는 제가 주중에 부산 마필들 소개해드린 마필이 몇 도 나와요. 19도 마필이 빠졌습니다. 세븐드래곤. 세븐드래곤만 빠지고 제가 거론해드렸던 마필들이 이제 다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2번 컨트롤러 제가 가장 강하게 봤던 마필이죠. 그리고 1번 블랙스프링.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을 경주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추천 경주로 가져가려고 제가 1경주를 추천드리지는 않을 테고요. 이 사이에 낄 수 있는 마필 바로 요 녀석들을 찾아야 되는데, 자, 블랙스프링 같은 경우에 좋은 마필이에요. 좋은 마필인데 차라리 출발지가 한 5번 6번이었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발주가 느린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경주 출발하면서 컨트롤러가 중속이나 스피드가 더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치고 나가면 블랙스프링이 안쪽에서 모래를 맞을 수밖에는 없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가 발생합니다. 컨트롤러 물론 주행심사를 하면서 이 마필은 모래를 맞아봤어요. 근데 주행심사 때하고 실전하고는 또 틀립니다. 주행심사 때 모래를 맞아봤다고 해서 이 마필이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아주 좋다 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또 실전에서 아주 미세한 부분이 승부를 가르기 때문에 이 블랙스프링의 초반 전개가 관건이다. 컨트롤러가 치고 나올 때 안쪽에서 나란히 때리고 밀고 나오면서 같이 선두권에서 풀어간다면 싱겁게 마무리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마무리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컨트롤러라는 마필의 스피드가 한 수 위에 있다면 초반 무난하게 넘어서는 과정이 조금은 더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전개가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1경주는 블랙스프링의 초반 전개 이게 변수로 많이 작용할 것이다. 자, 이 컨트롤러를 중심에 놓고 1경주를 풀어가야 되겠는데요. 용비천왕 1번 블랙스프링과 이제 동일마방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아주 빠르진 않아요. 포켓 밀리언이 복병 역할을 할 수 있고요. 한강 클래스는 제가 주중에 화요일 방송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선두권 공략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9번 차밍 베스트 복병 역할 가능하고 10번 베스트 프라임 역시 이번 경주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지난주부터 열심히 준비를 한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1경주 2번 컨트롤러를 중심에 놓고 1번 블랙스프링 이 변수를 감안하면서 추천 경주로 1경주를 풀어갈 예정입니다. 반드시 적중하고 1경주를 적중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로 넘어갑니다. 금요 2경주입니다. 닥터 케인
연명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는 닥터 케인이 데뷔전 바로 입상을 해냈던 마필입니다. 순발력, 끈기, 두루 겸비한 전력으로서 출발 지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데뷔전과 달라진 점은 경주거리가 1200이라는 점. 경주거리가 늘어났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겠는데 지구력이 그렇게 부족한 마필로 판단되지 않아요. 3화롱 타임이 37초 1이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은 타임이거든요. 라스트 화롱이 13초 7. 이 정도 끝걸음이라면 충분히 1200도 소화할 수 있는 마필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닥터 K는 앞선 공략한다면 종반까지 버텨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라는 판단입니다. 앞에 못 간다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어요. 자, 3번 콜롬비아 챔프, 인기를 모을 마필이죠. 이 콜롬비아 챔프가 닥터 케인과 이제 같은 경주였어요. 여기서 5마신 반, 한 5마신 반 정도 뒤지는 가운데 경주를 데뷔전을 마쳤습니다. 근데 경주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5마신 반이나 차이 날 정도의 경주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출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출발지가 좀 외곽이었기 때문에 제어를 하면서 중위권까지 빠져요. 그리고 외곽을 크게 돕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닥터 케인보다 최소한 타임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손해를 봤다 라는 판단이에요. 결국 닥터 케인하고의 차이는 한 1초 남짓? 그 정도 격차까지 좀 좁혀지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훈련 내용 좋아요. 이번에 상위군 알파하트라는 마필과 병합을 하면서 전력을 잘 다졌고, 일단 콜롬비아도 이번 경주 인기 마필로서의 역할 가능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다음은 인기 3위권에 예상되는 매직 11과 그리고 핫플렉스인데 한 4, 5위권 정도 될 거예요. 4위권. 요 두 마필이 이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할 텐데, 핫플렉스 쪽에 저는 조금 더 매력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핫플렉스가 지난해 9월달, 10월달 실전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공백을 가지고 지금 약 한 9개월? 약 9개월 만에 복귀전을 맞이하는 마필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행심사를 치렀는데 주행심사 타임이 일본 03초 1입니다. 비교적 여유있게 주파를 했죠. 자, 그 정도의 타임이라면 실전에서는 무조건 이거보다는 당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2초대의 1000m 타임이라면 경쟁력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매직 11도 주행심사 때 1분 02초대의 어떤 기록이 있어요. 이때 03초 때 기록이 나왔나요?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 02초대고 매직 11 같은 경우에는 03초대가 나왔을 것 같네요. 마신차를 보니까. 지금 보이진 않지만은 마신차를 딱 보니까 03초대 기록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매직 11도 실전에서 17초대 나왔고, 이날은 포화주르긴 했습니다만 14초대까지 끊었어요. 경쟁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타임보다는 저는 핫플렉스의 경주 내용이 조금 더 위에 있고 타임도 위에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마필은 데뷔전 01초 역시 포화주로 했습니다만 상당히 폭발력이 있는 그런 타임을 지니고 있고 앞뒤가 다 있어요. 지구력도 좋습니다. 뒷심에서도 아마 핫플렉스가 매직 11보다 조금 더 위에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그래서 매직 11이 인기 한 3위권에 팔리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경주는 핫플렉스 쪽에 조금 더 위에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고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1번 닥터 케인이 일단 앞에 나서면 가장 유력한 가운데 3번 콜롬비아 챔프가 그 뒷선을 바짝 따를 수 있는 인기 마필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인기를 모을 5번과 4번이 있는데 두 마필 중에서는 4번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이번 이경주를 풀어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이경주도 간결합니다. 나머지 마필들 도전이 쉽지 않아요. 외곽에 있는 8번 미라클룸 가능성은 있는 마필입니다만 늦어요. 주로 여건이 내일 정상 주로가 된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정상 주로가 아니라면 미라클룸이 올라오기에는 주로 흐름이 좀 빠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앞에서 거론해 드렸던 대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 부산 3경주입니다. 역시 좀 간결한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하마. 이번 경주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이죠. 하마가 직전 경주 1300에서 입상을 해냈는데요. 일단 이 마필이 초반도 그렇게 느리지 않으면서 여기서는 뭐 선행도 갔어요. 1번 게이트에서 밀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선입도 가능한 전력이고 초반이 14초 1의 어떤 200m 타임이 나와요. 그렇게 따지자면 초반도 그렇게 늦지는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직선주로 3화롱 타임이 38초, 라스트 화롱이 13초대가 나왔습니다. 일단 타임적으로 앞뒤가 다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아주 안정적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마 이번 경주 약체를 맞이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이고, 바로 옆에 있는 해운대 전설이 유현명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는데요. 뭐 유현명 기수가 금요경마 아주 몰아치겠네요. 1, 2경주도 다 가능권에 있는 마필들 고삐를 잡고 있고, 자 이번 3경주도 해운대 전설이 앞에 나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두권 공략만 한다면 또 꾸준하게 1400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1600까지 뛰어봤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선다면 뭐 주로 요건도 있고 편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최근 이 해운대 전설이 뛰어왔던 편성보다는 아주 약해요. 지금 금요일 편성이. 그래서 이 하마라는 마필도 뭐 저는 아주 이번 압도적인 전력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직전 경주 내용 하나 정도만 이번 경주 있는 다른 마필들을 앞서 있거든요. 3셈하고 그럼이 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그럼이 늘어났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에 놓습니다만 전반적인 편성 강도가 아주 약한 편성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운대 전설이 앞에 나서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경주가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서 이제 3번 BK 헌터 그리고 4번 샤인 몬스터,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텐데, 자 BK 헌터 같은 경우에 지금 직전 1300을 1분 24초 그리고 후미에서 올라오면서 여유가 있었어요. 주행 심사 내용도 뭐 상당히 괜찮았고 1400도 뛰어봤던 마필이고, 여기는 1300에서 좀 더 좋은 타임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직전 경주가 이제 휴양 복귀전, 공백 이후 복귀전, 그리고 이번엔 정상 주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또 상위군과 병합을 하면서 이번에 훈련 내용도 상당히 좋아요. 이번 경주 여러가지 면모로 더 뛰어줄 여지가 많다라는 판단이긴 합니다. 근데 이 마필은 4세고 샤인몬스터는 3세예요 3세마로서 역시 뭐 1400, 1600 경험을 해봤고 23초대의 어떤, 그리고 좀 더 당길 수 있는 그런 타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최근에 이제 긴 거리를 뛰면서 힘도 길렀기 때문에 이 마필이 충분히 저는 BK 헌터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3세를 봐야 됩니다. 3세마의 전력 상승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4세마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3세마 샤인몬스터의 근소한 우세를 한번 예상을 해보고 싶다 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현재까지 뛴 거는 BK 헌터가 조금 더 내용은 낮습니다만 두 마필이 비슷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격차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샤인몬스터가 충분히 BK 헌터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망입니다. 뭐 두 마필 간 격차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살펴본다면 두 마필 다 22초대, 두 마필 다 22초대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거든요. 다 근저주로 해서 이 정도, 뭐 0.5초 정도, 이 정도 격차라면 저는 충분히 샤인몬스터가 BK 헌터를 이번에 넘어설 수 있는 3세마다 4세마보다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때는 3세마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그러한 공략이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뭐 당일 인기 순위에서 BK 헌터가 조금 더 앞서기 때문에 샤인몬스터가 더 매력적인 공략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 하마라는 마필, 이 하마라는 마필의 우세 소개, 저는 3번 BK 헌터보다는 4번 샤인몬스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싶다라는 판단입니다. 3번보다는 4번이 좀 더 낫고요. 그리고 요 두 마필보다는 인기 순위에서는 좀 밀리겠습니다만 요 8번 해운대 전설이 단독 선행 가능한 상황이에요. 내일 비가 오거나 주로가 포화 주로라면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8번도
반드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9번을 중심으로 4번과 8번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인 공략 대상이다. 일단 뭐 주로 요건을 좀 확인한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3경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경주로 넘어갑니다. 금요 부산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5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11도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양강 구도가 좀 돋보이죠. 이번 경주는 양강 구도가 돋보입니다. 4번 석세스 쇼미 1400을 뛰어보지 않았지만은 이 마필의 지금 성장 속도를 감안할 때 1200 2번 뛰었거든요. 데뷔전 입상 그리고 직전 경주로 우승을 거뒀는데, 자, 타임이 1분 16초대의 마필이 1분 15초대까지 확 줄어듭니다. 한 1개월 반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자,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줄어들 거예요. 3세마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흐름이 늘고 있는 3세마로서 타임을 또 당길 테고, 지금 이 마필의 초반 타임을 보면 뭐 13초 7, 13초 8이 나오거든요. 이 정도 타임이라면 지금 이 편성에서 선행이 가능합니다. 인기를 모을 7번 벌어가고 초반 스타트가 뭐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출발지가 버럭보다는 유리하죠. 안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석세스 쇼미의 선행을 조심스럽게 한번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버럭의 타임을 보면은 14초 0, 14초 2. 일단 석세스 쇼미보다는 초반에 약간 늦어요. 뭐 직전 선행을 갔습니다만 이번엔 선행을 못 갈 겁니다. 따라가도 가능한 전력으로 판단은 되기 때문에 뭐 초반에 선입 가다가 앞으로 치고 나갔어요. 이날은 따라갔고요. 그래서 버럭은 저는 이번 경주 선행은 힘들 것이다. 따라가야 된다. 1300까지 뛰어보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1200 뛰었던 석세스 쇼미 쪽에 조금 더 위를 진단해 보고 싶다라는 판단입니다. 버럭 앞에 못 가는 레이스다. 그래서 버럭이 좀 불안 요인을 안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안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서기 플래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서기 플래시라는 마필이 직전은 부진했습니다만 이날 경주 내용을 살펴보면은 오히려 저는 버럭 못지 않다라는 판단이에요. 같은 3세마로서 뭐 직전 경주는 원체 좀 상대가 강했다라는 판단이고 레이스가 꼬였어요. 서기 플래시가 이런 전개를 하는 마필이 아니었잖아요. 서기 플래시가 앞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날 김동영 기수가 고삐를 잡았을 때 앞에 가서 우승까지 경험을 하면서 좋은 걸음을 뽑아냈죠. 자, 이날은 윤영석 기수였어요. 오늘은 다시 김동영 기수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 윤영석 기수의 서기 플래시와 김동영 기수의 서기 플래시는 다르다. 전개를 풀어나가는 힘에서 다르다. 이번에는 앞에 갈 수 있다. 뭐 14초 1이고 14초 대니까 오히려 버럭보다 앞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어요. 단순한 타임 비교만 봐도. 그래서 저는 서기 플래시가 버럭에게 밀릴 이유가 없다. 직전 경주 모습만 놓고 봤을 때, 또 유현명이라는 기술을 기용했다는 이 액면, 요것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겠습니다만 저는 버럭보다는 오히려 서기 플래시가 조금 더 매력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판단을 해보고 했고요. 또 외곽에 있는 마필 가운데 한두 주목해볼 마필이 있습니다. Waiting for You라는 마필, Waiting for You. 자, 이 Waiting for You라는 마필을 서성훈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는데, 이 마필의 초반 타임을 보면은 13초 8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초 1이 나와요. 자, 이 정도 타임이라면 앞에 있는 버럭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타임이거든요. 초반 전개를 풀어나가는 타임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14초 초반 그리고 13초 후반까지 타임이 나오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Waiting for You가 저는 힘도 겸비를 한 마필이거든요. 직선주로 후미에서 레이스를 풀어간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직선주로 올라오는 종반 라스트 타임이 13초 7, 사마롱이 37초대예요. 상당히 좋은 끝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요 웨이팅 포유에 했던 힘이 아주 인상적이다. 조금 버럭보다 후미에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때려잡을 수 있는 1400이라는 경주거리 그 이상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힘을 기른 마필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같은 3세마로서 웨이팅 포유라는 마필을 반드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곽에 있는 알파 하트도 힘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좀 늦어요. 늦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일 주로 여건을 좀 따질 필요가 있는 마필이에요. 주로가 변수로 작용하겠는데 일단은 내일 포화주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파 하트는 현장에서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좀 쉽지가 않아 보인다라는 판단이에요. 자, 이번 경주는 뭐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할까 합니다. 한두 정도 더 있겠네요. 변수로 작용할 마필, 바로 남양볼트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남양볼트도 뭐 초반이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니에요. 이날은 이제 무빙으로 좀 빨리 넘어가서 우승까지 경험한 그런 마필이긴 한데, 자, 중반에 어떤 좀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중속은 있는 마필입니다만 초반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하지만 경주거리가 1400이라면 힘있는 남양볼트가 1400에서 우승 경험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28초대의 타임이면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양볼트의 뭐 중반 무빙 승부도 자리만 잘 잡고 따라간다면 충분히 직선주로 한 발 싸움은 가세할 수 있는 마필이다. 인기 마필들이 일단 거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1400을 처음 뛰어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해당 거리 우승 경험이 있는 마필들은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 정리해드리면 4번 석세스 쇼미와 7번 버럭 두 마필이 인기를 많이 모으고 깜빡이를 형성할 거예요. 근데 저는 7번만은 아주 불안합니다. 이 7번의 대안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마필, 일단 10번 웨이팅 포유가 눈길을 끌고요. 그리고 6번 스기 플래시 눈길을 끕니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2번까지 한번 눈여겨봐 주신다면 4경주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4경주 7번 버럭을 좀 불안하게 보면서 풀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 부산 5경주, 자, 1800m 레이스입니다. 2등급 1800m 레이스. 레인킬러가 가장 많은 주목, 압도적인 주목을 받을 레이스예요.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그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58을 달고 종반 미력적인 걸음, 선두권에서 시종 선두를 프레스하면서 풀어가는 경주 능력,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여기도 뭐 50, 여기도 또 57, 58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계속 가중한 중량. 여기는 54, 54를 달았지만 딱 여기까지와 이제 가벼워요. 여기도 58이거든요. 58, 그 전에도 또 57을 달았고, 이제 부담 중량 극복 능력이 아주 좋고 힘이 있고 스피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 54를 달고 있는 레인킬러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2등급 승급전입니다만 2등급 바로, 이번 경주가 2등급 승급전이거든요. 승급전인데 바로 통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기량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다 라는 판단인데, 저는 레인킬러도 좋지만은 직전 제가 현장에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이 10번 덩컨의 경주력도 이 마필도 2등급 승급전이에요. 바로 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이 마필도 직전 58을 달았었어요. 때 승급전을 맞아서 이제 53까지 내려왔습니다. 레인킬러보다 1kg 더 적어요. 근데 이번 경주 흐름이 덩컨에게 제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물론 레인킬러가 앞으로 뛰어줄 걸음은 분명히 덩컨보다는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당장은 내일 주로 흐름을 감안할 때 덩컨이 내일은 선행을 갈 수 있어요. 직전은 선행을 못 가고 뛰었습니다. 초반 밀고 나오면서 초반에 레이스를 상당히 어렵게 풀어갔어요. 외곽 돌면서 힘을 쓰고. 소리태풍이라는 빠른 마필이 안쪽에 있었거든요. 외곽에서 가만 나와서 이제 선두권을 덮쳤죠. 그런 레이스 흐름을 가져가면서 덩컨이 선두권에서 편하게 레이스를 풀어가지 못했는데, 중반 이후는 좀 편하게 풀어갔습니다만 선두권을 프레스하면서 이번에는 선행까지 가능할 거예요. 지금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이번 경주 없습니다. 덩컨 아니면 골든파워예요. 골든파워도 선행을 고집하는 마필이 아니거든요. 순발력이 조금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이 마필도 그렇게 느린 마필이 아니에요. 근데 덩컨이 충분히 앞서 나갈 수 있는 상대거든요. 골든파워 정도면. 뭐 이 정도가 선행을 노릴 수 있는 편성이다.
뭐 클린샷은 추임마고, 맨 오브 톱 앞에 간혹 가긴 합니다만 맨 오브 톱도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니에요. 바벨 히트 추임마고, 기적의 적토마 추임마고, 운주 히어로도 선입 정도가 뭐 적절한 마필이지 선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레인 킬러가 밀고 앞에 나설 수 있습니다만 역시 뭐 레인 킬러도 선행마로 볼 수는 없고, 닥터 케이 테이크도 후미에서 올라오고, 말리부벨도 후미, 파인애플 꿈도 뭐 전형적인 바닥 추임마고,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 덩컨이 앞에 나설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앞에 가면은 저는 53 달고 가는 덩컨을 레인킬러가 잡을 수 있을까요? 앞에 가면은 못 잡는다라는 판단입니다. 앞에 갈 수 있으면은 덩컨이 그냥 꽂히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앞에 못 갔을 때인데 2등급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만약에 덩컨은 앞에 못 가면 부러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번 경주 상대 마필들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앞에 못 가는 덩컨이라면 레인킬러가 충분히 때려잡을 수 있죠. 그리고 골든파워도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덩컨의 내일 운명은 앞에 가야 된다. 앞에 가야 된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골든파워를 살펴보면 뭐 골든 이너라는 1등급 마필과 병합을 하면서 전력을 다졌는데 뭐 계속해서 붙어 다녔어요. 근데 뭐 골든 위너를 잘 따라다닐 정도로 흐름이 좋았고, 직전 특별 경주, 그리고 그 특별 경주가 공백을 거치고 돌아온 경주였는데 3위를 차지하면서 건재를 과시합니다. 자, 골든 파워의 기량이 오히려 공백 이전에 조금 지친 기색이 역력했는데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면서 마필의 기량이 완벽하게 살아났다. 휴식이 보약이 됐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든 파워가 이번에는 정상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테고, 클린샷도 올라올 수 있는 마필 회복세를 보였어요. 근데 주로 여건을 봐야 돼요. 완전히 후미에서 올라오는 유형의 마필이거든요, 클린샷도. 그래서 내일 주로 여건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장거리이기 때문에 1800이기 때문에 주로의 어떤 흐름이 주는 영향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까지 덧붙입니다. 운주 히어로가 내일은 좋죠. 운주 히어로가, 자, 직전이 이제 2등급 첫 도전이었는데 레이스를 제대로 풀어가질 못했어요. 이 운주 히어로는 이날 같이 풀어가야 딱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선입권에서, 선두권에서, 물론 1번 게이트긴 했습니다만, 자, 1번 게이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초반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는 초반 타임이 되는 마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레이스 직전은 뭐 좀 빠른 마필이 많았다고 치더라도 이번 경주 흐름은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행마가 없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운주 히어로의 순발력을 감안할 때 초반에 외곽에서 덩컨하고 골든파워가 쭉 치고 나올 테고요. 안쪽에서 이제 레인킬러가 치고 나가는데 레인킬러보다 앞선의 포지션을 잡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될 정도로 순발력이 괜찮은 마필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레인킬러, 역시 레인킬러가 내일 뒷선으로 살짝 밀린다면은 배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말리부별도 좀 바닥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마필입니다만 이 마필은 무빙 승부가 가능합니다. 중반에 무빙으로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리부별까지도 한번 가능성에 좀 두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번마가 가장 일단 많은 주목을 받을 테고 사이즈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덩컨이 선행을 하면 덩컨이 더 위에 설 수 있다. 선행 여부가 내일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초반 다른 마필이 밀고 선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선행마가 딱 없으니까 보니까 이거 내가 선행한 가봐야지 이러면서 밀고 붙이고 때리고 나오는 마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덩컨이 거기에 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액면으로는 가장 선행 가능성이 높은 마필인 건 사실이에요. 선행하면은 저는 4번도 이긴다. 선행을 못 가면 아예 그냥 부러질 확률도 있다. 요 점을 감안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골든파워, 요렇게 일단 기본으로 한번 엮어보시고요. 부러진다면 요렇게 엮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5번 운주 히어로, 뭐 이 정도 선으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그 무빙 뜰 수 있는 말리부별 정도 도전이 가능한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일단 이 정도 흐름인데, 자, 이 선행 여부가 최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흐름도 내일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10번 덩컨의
파이팅을 한번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다음은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 부산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10번 황호파이터, 서성훈이 굿비를 잡고 있는 황호파이터, 이번엔 57입니다만 직전은 57.5였죠. 0.5가 내려왔습니다. 또 57.5를 달고 레이스가 살짝 꼬였어요. 근데 전혀 힘겨워하지 않았다. 황호파이터 종반 이제 결승선 통과할 때 여력도 남길 정도였고요. 3화롱 타임이 39초대가 나왔고 라스트가 13초 8이 나왔습니다. 라스트 200이 상당히 좋았죠. 라스트 200 타임만 봤을 때는 황호파이터에게 57.5가 그렇게 힘겹지 않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황호파이터가 저는 공략의 중심이다, 인정을 어느 정도 하고 풀어가야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용가리가 유연명 기수가 굿비를 잡았다면 조금 이날같이 이렇게 추입으로 따라가서 입상을 하기는 힘들 거예요. 내일 주로 흐름을, 예상되는 흐름을 감안할 때 조금 더 앞에 붙어서 갈 수 있을 것이다. 유연명 기수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용가리도 인기마로서의 역할 가능해요. 근데 두 마필이 이제 최저 배당을 형성할 텐데 매력이 없어요. 용가리가 전개를 그렇게 잘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외곽에 있는 로켓소리가 앞에 갈 확률은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일단 거리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있는 마필이에요. 1600, 글쎄요, 1800까지 뛰어보긴 했습니다만 결과가 신통치 않았고요. 저는 이 마필 1600은 조금 반반 정도거든요. 선행을 편하게 하면은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역시 이 마필도 인기마예요. 인기 3위권입니다. 큰 매력이 없다, 앞에 가서 버텨도. 자, 그렇게 따지자면 저는 오히려 이 4번 알파토르라는 마필을 좀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이 마필 직접 1800을 선행으로 가다가 무너졌어요. 1800을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600이에요. 경주거리가 좀 더 줄어들었고, 혈통으로 좀 찾아봤더니 이 샤프 아즈테카라는 마필이라는 부마가 현지에서 1600에서 완전히 스페셜리스트였더라고요. 1600을 마일러로서 아주 좋은 능력을 보인 시수말입니다. 이 이세마 이 시수말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첫 해 순위에서 12위까지 올랐어요. 이세마 시수말 순위에서, 전미 순위에서. 그 정도로 시수말로서도 나름 가능성을 보였고, 경주마 시절 1600은 워낙 잘 뛰었던 마필이고, 스톰객 계열이기 때문에 부마의 어떤 스태미나 역량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모계 쪽에서 오는 그런 스태미나 역량이 아주 뛰어납니다. 미스터 프로스펙터 계열 중에 뒷심에서는 아주 강점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엄브라이드 계열이거든요. 엄브라이드 계열이라면 이 부마의 부족한 지구력 스톰객 계열의 힘을 제대로 실어줄 수 있는 그런 혈통적인 배합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알파토르가 앞으로 거리적성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장거리에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 1800 첫 도전이었고, 이번엔 1600을 비교적 수월하게 주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점을 혈통적인 측면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알파토르라는 마필, 선입도 좋은 마필이에요. 직전처럼 굳이 선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은 선행하는 과정에서 좀 밀고 선행을 하면서 약간은 초반에 좀 힘을 썼어요. 무리하게. 그렇게 무리하게 선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단인데, 비교적 편하게 선행을 하면 더 좋죠. 이 정도 타임이라면 저는 의외로 쉽게 선행도 났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알파토르가 혈통적인 힘에 기인해서 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량이 있는 마필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알파토르 기대치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쪽에 있는 2번마 이 플라잉 리걸이라는 마필이 폭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초반에 아주 빠른 마필이 아닙니다만 14초 초반대까지는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밀고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타임은 되는 마필이거든요. 플라잉 리걸. 그리고 좀 기복이 있습니다. 입상을 하고 또 바닥을 치고 또 순위를 끌어올리고 하는 모습이긴 한데, 이번 경주는 충분히 더 뛰어줄 수 있을 만큼 훈련을 잘 소화를 했거든요. 아주 강하게 준비를 하면서 출전 주기가 그렇게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충실한 준비를 통해서 컨디션을 더욱더 끌어올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플라잉 리걸까지는 반드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경주입니다. 이 BK 갤럽이라는 마필이 빨라요. 이 마필이 뭐 13초 중반까지 13초 초중반까지 끊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 때문에 뭐 알파토르가 선행을 하는데 좀 괴로울 수 있겠네요. BK 갤럽이 큰 의지가 없기를 좀 바라야겠죠. 어차피 앞에 가도 쉽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BK 갤럽은. 자, 이번 경주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황후 파이터는 조금 안정적이다. 선두권 가담할 수 있는 스피드, 순발력 가지고 있고 직선주로 힘도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황후 파이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가운데, 자, 8번 용가리가 최저배당을 형성할 텐데 뭐 용가리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 마필은 강하게 보는 것보다는 방어권 정도로 돌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4번 그리고 2번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의 마지막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금요 7경주입니다. 자, 이번 7경주 3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메인으로 가져갑니다. A급 메인으로 한번 힘을 실어 보겠습니다. A급 메인으로 강하게 금요 마지막 경주를 붙어볼 예정인데요. 이번 경주가 기본적으로 지금 5번 스파이스 액톤, 8번 위닝 댄서 두 마필 쪽으로 인기가 실릴 경주입니다. 근데 이 두 마필, 저는 두 마필로 마무리가 될 경주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목하는 마필 기본적으로 일단 초이스런 그리고 BK룩스, 이 두 마필이 이번 경주 키를 지고 있어요. 초이스런 같은 경우는 선행이죠. 이 마필이 57.5 과중한 중량을 달면서 좀 고전했는데 이번에는 이용락 기술을 기용을 하면서 54를 달고 뜁니다. 54를 달았을 때 초이스런이 얼마나 위력적이었냐. 당시에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인 스파이스 액톤, 위닝 댄서 여유있게 제압합니다. 초이스런이 선행을 하면 이런 마필이에요. 근데 이제 소속조에 어메이징 풋하고 이제 동반 출격하는데 1번 게이트에 있죠. 어메이징 풋도 빠르고 초이스런도 빠르고 두 마필 중에 어떤 마필로 선행 작전을 이어갈지 이 33조 권성주 조교사의 작전이 일단 첫 경주에는, 이번 경주에는 가장 변수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마필 가지고 선행 작전을 풀어갈지 권성주 조교사의 작전, 여기에 7경주에 초반 흐름이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BK룩스는 한때 1200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다실바 기수가 고삐를 잡았을 때, 또는 페로비치 기수가 고삐를 잡았을 때, 그때 뛰었던 1200의 BK룩스는 정말 대단한 1200 경주마였다. 근데 최근에는 1400, 1600, 1400, 1400 정말 오랜만에 1200을 뜁니다. 오랜만에 1200을 뛰는데, 자, 오랜만에 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직전 경주 이 마필이 순위가 좀 살아났다는 점도, 최근에 이제 조금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죠. 경주력이 좀 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BK룩스의 컨디션이 살아난다면은 저는 BK룩스가 충분히 이번 경주 경쟁력 있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적정 체중으로 거의 돌아왔어요. 이 마필의 적정 체중까지 거의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BK룩스도 체중이 조금 무거웠다가 조금씩 빠지면서 이제 거의 적정 체중까지 돌아온 BK룩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간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A급 메인으로 붙어보는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를 메인으로 A급으로 금요경마, 지난주 일요경마처럼 1경주 적중하고 마지막 경주도 적중하면서 출발과 마지막이 모두 좋은 그러한 하루로 삼아 보겠습니다. 물론 중반부 흐름도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금요경마가 그 어려워 보이지 않은 흐름 다 적중을 읽어낸 끝에 마지막 경주까지 제대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
7개 경주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요경마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네요. 축이 서 있는 레이스가 많고요. 또 전개도 좀 눈에 쏙 들어오는 전개의 흐름이 보이는 경주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로 끌어내 보도록 하겠고요. 현장에서 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